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 제목 멋지죠? 지은이는 공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부제는 불안의 시간을 건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 철학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청소년들이 꼭 읽기를 바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강성태 작가가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청소년들은 당연히 보면 좋겠고 어른들이 봐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청소년이 있다면 꼭 읽게 하거나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안 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게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수학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 중 소위 킬러 문항을 만나면 그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다 혼미해져서 시험 전체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학교 폭력부터 누적되어 온 끝없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풀어보려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이 친구들은 마치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술술 풀어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 솔직히 말해봐, 너 사실 인간 아니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은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특히 수학을 공부할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답을 보지 말라는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방법도 모르고 물어볼 곳도 없었던 저는 선생님 말씀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문제집 뒤에 붙어있는 답을 절대 보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해봤죠.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스스로 답을 찾아냈냐고요? 아니요. 말 그대로 노답이었습니다. 답을 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인데 답을 봐야만 끝낼 수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죠. 수학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문제집을 정말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문제집이 나왔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삽니다. 성적을 빨리 올려야 하니까요. 특히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그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나도 당장 따라서 사야 할 것만 같죠. 저도 수학 문제집을 몇 권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꺼내고 어디서 교사용 문제집도 얻어서 들고 다니니까 한 번은 친구가 너희 부모님 서점하시니? 라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수학 성적은 문제집 수와 반비례했죠. 문제집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나요? 풀다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잽싸게 다른 문제집으로 갈아탑니다. 또 조금만 지겨워지면 다른 문제집을 펼치고요. 결국 한 권도 제대로 끝내본 적 없이 맨날 첫 단원만 풀고 있습니다. 수학을 시원하게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어디 그게 되나요?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어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좌절 끝에 저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했습니다. 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모든 수학 문제집을 외워버리자 라고요. 지금이야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심지어 수학은 암기 과목도 아니잖아요. 과연 암기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달달 외워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실행에 옮겼죠. 일단 수많은 문제집 중 가장 얇고 쉬워 보이는 문제집을 하나 골랐습니다. 처음부터 두꺼운 걸 다 외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는 답을 봤어요.
그냥 시원하게 보기로 했고 대신 답을 봤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외워서라도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죠. 모르는 문제는 반복해서 보고 외웠습니다. 나중엔 요령이 생겼는데요. 문제와 풀이 모두를 다 외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풀다가 몰랐던 개념이나 생각지 못했던 발상, 딱 그 부분만 외웠습니다. 그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5번이고 10번이고 봤습니다. 가장 얇은 수학 문제집 한 단원을 그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외워보았는데요.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집에 같은 단원을 펼쳐보았는데 그 단원의 문제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틀리는 문제의 수도 현저히 줄었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집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문제집이 다 그렇습니다. 고교 과정의 경우 수능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따라 조금씩 변형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집끼리 서로 베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새로운 문제집을 펼쳤을 때 과거에 외워서 해법이 곧바로 떠오르는 문제들은 아예 풀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집마다 기초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까요. 모르는 문제를 건지기도 바쁜걸요. 그렇게 문제집 전체에서 모르는 문제만 골라내면 공부할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문제집을 한 권씩 마스터할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풀리고 자신감을 찾자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한두 개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념을 적용하는 게 익숙해지니 이리저리 시도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기도 한 거죠. 그러다 정답을 맞히면 엄청나게 큰 희열이 찾아옵니다. 오직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만의 방법을 찾으니 수학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충분히 정복 가능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긴 했지만요. 혹시 수학을 암기해서 공부한 제 이야기에 반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과목은 암기가 기본입니다.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구구단도 암기했잖아요. 암기를 해서라도 해법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쇠 꾸러미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많으면 열 수 있는 문도 많아지는 것처럼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르는 모든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렇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게 타고난 수학 재능은 없었지만 남들이 틀린 걸 한 번 보고 넘어갈 때 저는 10번까지도 봤습니다. 외워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공부의 원리도 깨달았습니다. 반복, 즉 복습이었습니다. 네,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 다른 부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왜 나는 꿈을 못 찾는 걸까? 요즘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라떼는 말이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흔히 해주시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점수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면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취업도 지금보다 훨씬 잘 됐고요. 지금처럼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자유가 커졌고 이것이 반대로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고민도 깊어졌어요. 직업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약 270개의 직업이 공식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약 12,000개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매일 탄생하고 있어요. 사실상 무한히 많다고 봐도 되는 수치죠. 게다가 각자의 꿈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따라 사는 게 멋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수많은 멘토들도 자기만의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선택의 고민은 과연 얼마나 클까요? 심리학자인 셰나 아이엔가와 마크 레퍼는 선택지가 많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급 슈퍼마켓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잼 시식을 하게 했는데요. 이때 두 가지 다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이블에는 무려 24가지 종류의 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맛과 색깔의 잼이 늘어서 있었죠. 반면 두 번째 테이블에는 6가지 종류의 잼만 놓아두었습니다. 이 두 테이블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4가지 잼이 있는 테이블은 초반에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서 시식을 했죠. 하지만 잼을 구매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반면 6가지 잼이 있는 테이블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시식을 했지만 구매 비율은 훨씬 높았습니다. 24가지 잼을 시식한 사람 중에는 3%만이 잼을 구매했고 6가지 잼을 시식한 경우는 30%가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택을 한 뒤 만족도도 더 떨어집니다. 선택지가 하나면 후회할 것도 없지만 24가지나 되면 그때 B를 골랐어야 했는데 A를 샀네 하고 생각하게 되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잽을 고르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수많은 직업과 진로 옵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많은 선택지 앞에서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잼만으로도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데 직업과 진로는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진로까지 정해야 하니 곡소리가 날 정도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혼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너는 왜 꿈도 없냐?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다 하는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페이스를 지켜야 해요. 식당에서 배고프다고 빨리 주문하라고 재촉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입에 냅킨을 넣어주고 싶잖아요. 게다가 진로와 꿈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강아지는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개껌만 씹고 있습니다. 노력도 고민도 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것만큼은 약속해 주세요.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나는 왜 꿈도 없을까? 라며 자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꿈도 공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꿈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써 구하고 찾고 헤매고 시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만 누워있는데 누가 내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할까요?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택배 아저씨나 가스 검침 아주머니만 만날 수 있어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뻗지 않으면 만져볼 수도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주변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탐색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은 꿈을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도 방향을 찾는 과정 중 일부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잘 맞는 과목, 흥미있는 단원, 재미있어하는 프로젝트를 알 수 있고 진학을 하고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글이죠. 공감하면서 잘 들으셨죠? 다음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 뭘까요? 궁금하시죠?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이분이 성공담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분의 그 학창시절 말고 대학 생활에서의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도 여기 많이 나오고, 또 대학교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반드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